안녕하십니까, 공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 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을 강의하는 권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과 10여 년간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수업을 잘 들으시고 수업에서 모자란 부분은 유튜브 동영상으로라도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를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방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에서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 내용 중심으로 설계 개론을 강의합니다. 15주차까지 강의를 할 텐데요. 동영상과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첫 주차에는 설계 개론에 대한 일반적인 수업 진행, 교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2주차에는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매 회차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주차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가 2문제, 옥외가 3문제 정도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주차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통도 작성이 여러분이 이해를 돕는 데 가장 중요하므로 실습 과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만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주차에는 간이 스프링클러인데 4주차, 5주차를 묶어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가 분량이 많습니다. 6주차에는 물분무 소화설비, 물분무와 미분무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무. 그래서 물분무 설비에는 5.6%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7주에는 포소화설비, 전기자동차 등의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화설비로 판단이 되며 출제 기준은 2문제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치르고 9주차에는 이산화탄소 CO2 소화설비의 기준 2문제 기준 정도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주차에는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소화설비 등의 화재 기준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주차에 분말 소화설비가 약 2문제 정도 출제되는 중요 빈도가 되겠습니다. 12주차 피난기구
대해서 볼 것인데 통상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3주차에는 소화활동설비의 화제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활동설비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주차는 소화용수설비 화재 안전기준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 정리되는 부분으로 한 문제 정도의 문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인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스프링클러 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분말 소요 설비 중심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포, 이산화, 분말만 가지고도 20문제 중 10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한 문제씩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내용을 익힘으로써 우리는 이해와 적용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로 나누는데요. 경보설비는 전기 쪽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등은 기계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 교재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필기, 도서출판 성안당의 공하성 교수님이 쓴 교재로 파트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되겠습니다. 챕터 1번 소화설비, 챕터 2 피난구조설비, 챕터 3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CBT 문제 중심으로 10년간의 문제를 내용에 맞게 문제를 배치했습니다. 해마다 3회에서 2회 정도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마다 올해도 3회 정도 시험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동상을 찍는 당시에는 약 17회 정도의 문제, 16에서 17회 정도의 문제, 즉 340문제 정도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아래쪽은 보완을 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고 올해 23년도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면 20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서 별도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기계에 포함되는
설비 종류로는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로 나누고,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설비를 크게 나누면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는 소화기,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 자동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설비는 크게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설비, 분말설비, 할로겐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할로겐, 고체 에어로졸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으로 소화설비로 구성이 됩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눕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눕니다. 피난기구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 피난교, 공기매트, 트랩, 승강기,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피난기구는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교, 매트, 트랩, 승강기, 완강기, 내림식 사다리. 요게 피난구조 기구입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누고, 피난기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이걸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면, 불이 나면 피난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대피할 수 있게 쓰는 것이 피난기구이고, 불이 나서 인명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불을 끌 때 소방관이 입는 것으로 보면 소방관이 사용하는 것이다. 소방관이 사용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화복에는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명구조기구입니다. 다음 중 인명구조기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완강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는 내용에서 가장 크게는 여러분이 기구의 종류를 알아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는 소화활동설비와 소화용수설비 2가지로 나누고, 소화활동설비는 비상콘센터, 무선통신, 재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소방지설비로 나누는데,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은 전기 부분이고 재연, 살수, 연결 성수관, 연소 방지 설비는 기계 설비로 기계 분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화용수는 소화수조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수조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용수는 우리가 소화설비에서 본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 포소화설비 등에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물탱크를 소화수조라고 하죠. 여기에 따른 법규에 따라서 방수량, 방수압, 시간에 따라서 동시 사용 개수에 따라서 소화수조의 크기가 정리됩니다. 크기가 정의됩니다. 소화설비는 불이 나면 끄는 설비. 소화설비는 뭐하는 설비다? 불이 나면 끄는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하는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하는 설비. 대피하는 설비는 불이 나면 요 구조자가 사용하는 기구들이고, 인명구조기구는 소방관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활동설비는 소방관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살수나 연결성수관이나 영소방지설비 등은 불을 끄는 것보다는 소방관들이 와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소화용설비는 소화용수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이 동영상을 모든 동영상 앞에 넣어드리는 것은 소방기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외워놓으시라고 본 장을 녹화하고 매 동영상마다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헤드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가장 기초적인 게 스프링클러 작동 원리는 다 똑같은데 이 차측에 뭐가 들어있다? 물이 들어있다. 이 차측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자마자 바로 물이 나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동파 우려가 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 수평형 배관, 요게 수평배관입니다. 요게 수평배관, 요게 관말 시험장치고요. 처음에 요게 들어있는 게 뭐죠? 수원, 소화수조. 아래 있는 게 뭐죠? 풋밸브. 무슨 밸브? 이제 외워야죠. 그 다음에 연성계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아요. 진공계 솔직히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압력이 받치기 때문에 압력이 보여야 돼. 진공과 압력이 동시에 있는 걸 뭐라 그래? 연성계라고 한다. 그 다음에 펌프. 요 펌프 앞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플렉시블 조인트. 무슨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 다음에 압력계.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는 쭉 올라가죠? 올라가면 무슨 수조? 고가수조. 고가수조에는 뭐가 있죠? 오버프로, 배수관. 뭐가 여기 하나 빠졌죠? 수면계가 하나 빠졌죠? 자동 급수장치까지 하나 그림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게이트 밸브에 무슨 밸브? 체크 밸브. 물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돼, 안 돼? 네. 이 펌프가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서버렸다. 근데 불이 났다. 그러면 몇 분간 돈다 그랬죠? 이 수원의 몇 분의 1? 3분의 1. 몇 분의 1? 3분의 1. 졸지 말고.
몇 분의 1? 3분의 1이 7분간 물을 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되어 있고, 펌프와 체크밸브 전에 따서 나가는 배관은 무슨 배관? 성능시험 배관. 무슨 배관? 그 다음에 릴리프, 순환배관, 릴리프 밸브 하나 따야죠. 그 다음에 무슨 장치? 물올림 장치. 물올림 장치에 있는 거, 오버프로관, 자동급수관, 드레인관, 경수경보장치, 감수경보장치,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수면계. 그렇죠. 까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체크 밸브 전까지는 딸 거 다 땄나요? 하나 덜 짰지. 다 땄나요? 그렇죠. 맞죠. 다 따고, 그 다음에 뭐 따오죠? 오이스 밸브 지나서 압력 챔버 따나오고, 무슨 구 따내? 연결 송수구 따내고, 이 물이 지하 수족부터 옥상수까지 물이 다 떨어져서 이거 몇 분간 유지하는 거죠? 20분간. 몇 분간? 정확하게는 27분간 물이 나오네. 맞죠? 그 전에 소방서가 와서 소방차에다가 여기다 꽂으면 다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겠죠? 쏘는 게 원론이 아니야. 이거 설치만 잘 돼 있으면 여기다 꽂으면 불 난 곳은 무조건 꺼질 거 아니냐고. 소방관이 진입 안 하고도 불을 끌 수 있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틀려요? 건식, 습식, 준비작동식, 그 다음에 개방식, 또 하나 뭐 있지? 일제살수식. 5개는 다 똑같고, 요 헤드의 2차 부분에 물이 차면 습식. 요 밸브는 무슨 밸브? 습식일 때 무슨 밸브? 알람 밸브. 무슨 밸브? 알람 밸브. 건식하고 준비작동식은, 아니, 준비작동식하고 부합식은 준비작동 밸브. 이 밸브는 무슨 밸브로 한다? 프리액션 밸브로 한다. 무슨 밸브? 네. 요게 지금 다 똑같은데 요 밸브 차이이고, 여기 물이 있는지, 공기가 있는지, 대기압으로 됐는지, 개방된지 이 차이가 됩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꼭 그리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죠? 지금 2번 그렸어요. 자, 넘어가면. 자, 무슨 밸브? 이 밸브가 무슨 밸브냐고. 알람 밸브. 무슨 밸브? 한글로 자동 경보 밸브. 무슨 밸브? 자동 경보 밸브라 그랬죠? 그래서 요 리타팅 챔버에 연결된 요 부분이 핀이 뽁 빠지면서 플리넘이 넘어가서 물이 나간다. 됐죠?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했던 건데? 안 했나? 위반해서 했군요. 미안합니다. 요렇게 연결됩니다. 요렇게. 알람 밸브와 리타팅 챔버와 압력 스위치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면, 요 색깔은 빨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리타팅 챔버 있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얘, 리타팅 챔버가 뭐 하는 거죠? 오동작을 방지해준다. 무슨 동작? 오동작 방지 밸브다. 그래서, 리타팅 챔버, 누수로 인한 유수 금수 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리타팅 챔버의 용량은 몇 리터? 체계. 몇 리터? 7.5리터. 동작 지연 시간은 몇 시간? 20초. 외우셨나요? 네. 그래서 시간 제한 장치가 반드시 설치돼야 되고, 문제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외에 자동 경비 장치 중 오버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는 리타칭 챔버.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69번. 습식 스프링클러 헤더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유수 검수 장치, 압력 스위치, 엑셀레이터, 리타칭 챔버. 여기서 없는 거 뭐예요? 악셀레이터가 없죠? 악셀레이터. 뭐가 없어요? 악셀레이터가 없다. 이 구조를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악셀레이터가 없어요. 악셀레이터는
근식에 공기를 빨리 빼주는 걸 악셀레타라고 한다. 됐나요? 네. 그렇게. 이것만 외워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더라고, 보니까. 문제를 중심으로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외워놔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시험 떨어지고 오면 이제 나하고 이제 얼굴 붉히는 거야. 정말 열심히 해야 돼. 무슨 스위치? 압력 스위치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벨로즈. 뭐가 들어있다? 벨로즈가 들어있어서 가압이 되면 밀어내서 전선을 붙이는 거야. 온오프 스위치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그래서 붙여서 나갑니다. 그리고 워터모터공 보일까요? 여기에 뭐가 있죠? 자동으로 물이 쭉 빠지게 워터공이 조금은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물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별도로 빼는 거 아닙니다.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물이 똑똑똑 빠져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물로 빠지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압력 센서를 눌러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워터공 해주고요. 유수검지기, 무슨 기? 유수검지기는 패들형 유수검지기. 무슨 형? 자, 패들형 손으로 그려봅니다. 파이프 안에 물이 흐릅니다. 거기에 패드를 달아놔. 물이 가면 뜨겠죠?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접지를 붙여놓으면 얘가 가면 붙겠죠? 오케이. 붙으면 펌프가 도는 거네. 됐나요? 근데 펌프를 돌리라고 MCC에서 수신반에서 신호를 줬어요. 다시 볼까요? 불이 났어요. 시그널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제어반에서 MCC로 전기를 줘가지고 돌리라고 브레이크를 붙여줬어. 근데 안 돌아, 얘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여기로 올라가는 파이프에 물이 지나갈 건데, 물이 지나가는 게 금지가 안 되죠? 안 붙었으니까. 그러면 알람벨 보고 온다고, 펌프가 돌지 않았다고, 에러 났다고. 그래서 이 패들형 유수 금지 장치를 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유수 작동 밸브, 체크 밸브 구조로서 물의 흐름에 의해서 얘는 돌아가면 얘가 열리면 자동으로 시그널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작동을 다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이 밸브를 무슨 밸브라고 한다? 유수 작동 밸브. 무슨 밸브? 이거를 그래서 알람 밸브라고 한다. 무슨 밸브? 알람 밸브라고 한다. 체크 밸브 유수 금지 장치, 패들형 유수 금지 장치의 상위점으로 적당한 것은 체크 밸브의 유수 금지 장치만이 서킷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패들형 유수 금지 장치는 경보 지연 장치가 없다. 경보 지연 장치 없어요? 체크 밸브에는 리타칭 챔버 있죠? 근데 패들형에는 경보 지연 장치 없습니다. 이분이 맞고요. 패들형은 입상관에 설치한다? 안 한다? 입상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 있다가 물이 뜨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입상관에도 설치할 수 있고 수평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체크밸브의 스윙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패들형 유수금지 장치는 마이크로 스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이크로 스위치가 있어야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유수 작동 밸브는 물이 흐르면서 여기 자체에 마이크로 스위치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75번 문제인가요? 네, 저 끝에 있는 건 잘 안 보여서 그래. 좀 읽어줘. 시작. 자, 여기서 불이 나서 얘가 개방된 거죠. 그럼 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알람 밸브가 열렸죠. 작동하고 있는 건 뭐 있을까요? 폴리넘 작동했죠. 여기 안에 물이 찼죠. 압력 스위치 동작하겠죠. 이해갑니까? 네.
그럼 뭐는 작동 안 할까? 시작. 잠겨 있는 것은. 자, 다시 볼게요. 이 밸브는 평소에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열려 있어야 돼. 불 났을 때 누가 이거 열러 오냐고. 그래서 OS 밸브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스템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있단 말이에요. 아, 열려 있으면 스템이 올라와 있으면 아, 열려 있구나. 점검을 한다고. 여기 있는 게이트 밸브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평소에 열려 있어요. 알람 밸브는 평소에는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불이 나서 나가면 열린다 그랬잖아. 이제 불이 났어요. 열렸죠? 그죠? 그러면 얘는 불이 났을 때 열려 있어, 닫혀 있어? 열려 있죠. 그 다음에 유량 성능 시험 밸브, 이 밸브 평소에 닫혀 있어, 열려 있어요? 평소에 닫혀 있어야지. 아니면 물이 계속 나와버리니까. 불 났을 때 이거 열어 안 열어? 네. 불 났을 때 여는 게 아니고 불 안 났을 때 성능 검사하려고 열어놓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순환 밸브, 릴리 밸브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평소에도 닫혀 있지만 불 나도 닫혀야 돼. 얘는. 왜? 이 물이 일로 빠지면 되나? 여기 가서 스프링클 헤더가 나와야지. 감 잡았나요? 이거 그리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니구나. 여기죠. 시험 밸브. 무슨 밸브? 이 밸브는 시험할 때 쓰는 밸브라서 화재 중에는 잠궈져 있어야죠. 경보 볼 밸브, 1차 측, 압력 게이지 밸브 등은 평소에도 열려 있어야 되고 불 났을 때도 열려 있어야 되는 밸브들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동작 설명했습니다. 이해 안 되면 항상 나한테 바로 이야기 해줘야 돼. 워터 금지 장치 승인 기준, 모터공의 기능은 3시간 3m 떨어져 있는 경우, 유수 금지 장치 표시 사항은 종별, 형식 번호, 제조연료일, 제조업체, 안지름, 압력, 화살표, 설치 방향에 대해서 유수 금지 장치는 설치해줍니다.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잘 이해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종별, 형식, 제조연료일, 제조업체명, 요까지는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수격 방지 장치. 서지 압소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서지 압소바. 최상부에 교체 배관 맞닿은 곳. 워터 해머 방지 장치는 어디에 설치한다? 두 가지. 책에 보고 두 가지 써놨잖아. 보고 읽어주라는데. 배관의 최상부. 그 다음에 교체 배관의 맞닿은 부분. 두 가지에는 워터 체인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수격 방지 장치는 최상부에 설치하고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빨간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 돼 있고 여기는 종글 형식 뭐 이렇게 써놨겠죠. 여기 뭐가 있냐면 이게 고무 박판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위에는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빵 하고 치고 올라올 때 고무 팽창이 공기가 압축되면서 워터 해머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다? 서지 압소바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한글로는 80번 문제 볼게요. 폐쇄형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 하나의 유수금지 장치가 담당해야 될 방호 구역 외 바닥 면적은 몇 미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가? 몇 미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면 3,000 스퀘어미터. 얼마? 폐쇄형 스프링클러 방호 면적 얼마? 3,000 스퀘어미터. 3,000 스퀘어미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구분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으냐라면, 백화점 가면 방아 샀다가 내려오는 곳이라고 바닥에 써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맞죠? 그러면 방아 샤트 면적하고 벽면을 따라가면
그 안에 있는 면적이 얼마다? 3,000 스퀘어미터란 말이에요. 1층이 3,000, 1000평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럼 3,000마다 간격을 잘라서 불이 나면 그 3,000만 태우는 거야. 1,000평만 태우라고. 방어구역을 설치해 줍니다. 방어구역이 얼마예요? 3,000. 얼마라고요? 외워야 된다고. 백화점 설계하려면 방어 면적을 몇 미터마다 자른다? 3,000 스퀘어미터마다 자른다. 됐죠? 근데 이건 우리가 별로 외우지 않아도 건축사가 알아서 자르거든. 소방하고 사실은 상관없어요. 재현 설비에 대해서는. 유수 금지 장치 됐죠? 넘어갑니다. 이제 건식 스프링클러. 헤이! 잘 보고 외웁니다. 자, 화면 보고 시작. 으이! 소리. 잘못 누릅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식은 건식 유수 검지 장치, 즉 건식 밸브를 중심으로 1차 측 배관은 가압수로, 2차 측 배관은 압축 공기나 추갑된 가스 상태가 차 있습니다. 화재 시 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되면 헤드에서 압축 공기 또는 가압가스가 방출되고 건식 밸브 2차 측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1차 측의 가압수의 압력에 의해 건식 밸브의 클래퍼가 개방되며 클래퍼가 개방되면 열리는 작은 통로를 통해 물이 들어가서 압력 스위치의 접점을 붙이게 됩니다. 압력 스위치에서 발생된 전기적 신호가 제어반, 즉 수신기로 전달돼 습식과 마찬가지로 화재 표시 등, 밸브 개방 표시 등이 점등되며 사이렌이 울리게 되고 펌프도 자동으로 기동되어 개방된 헤드로 계속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2차 측 배관을 보온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차고나 주차장 같은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헤드는 어디에 설치한다 그러는가요?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건식. 건식은 하향식 헤드다, 상향식 헤드였다. 상향식 헤드였다. 감사합니다. 자, 이 그림 이제 많이 본 그림이죠? 다 똑같아요? 틀려요? 습식하고 똑같죠? 헤드만 뭐였어? 건식이죠? 그 다음에 밸브만 뭐야? 건식 밸브예요. 건식 헤드, 건식 스프링클러는 건식 헤드예요. 거기에 하나 있는 것도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차에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습식하고 건식하고 차이에? 건식하고 습식의 차이에 뭐가 있을까요? 위에 뭘 넣어야 돼? 공기를 넣어야지, 공기. 공기 압축기가 하나 빠진 거예요, 공기 압축기. 이 그림에 공기 압축기가 지금 안 보이죠? 공기 압축으로 올라오는 물을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해가나요? 그래서 차고, 주차장 등에 설치한다. 건식 밸브는 습식 밸브의 자동 경보 밸브하고 알람 밸브하고 똑같다. 작동 원리는. 됐죠? 그래서 엑셀레이터. 뭐라고 한다? 엑셀레이터. 아까 시험 문제 나왔었죠? 습식 밸브에 없는 것을 엑셀레이터. 자, 혹은 익스티저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익스티저. 책에 보이죠? 시작. 건식 밸브 개방 시 시작. 가압수를 신속히 보낼 수 있도록. 건식 배관은 불을 빨리 끈다, 늦게 끈다? 늦게 끈다. 뭐에 비해서? 습식에 비해서. 왜? 공기가 빠져야 되니까. 그 공기를 빨리 빼줘야 돼, 늦게 빼줘야 돼? 이왕이면 불이 났을 때는 빨리 빼줘야 된다. 그거 빼주는 게 뭐다? 엑셀레이터나 익스티저다. 됐죠? 그래서 문제. 건식 스프링클러 공기를 빼는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드라이브 밸브에 설치하는 것은 뭐다? 엑셀레이터다. 됐나요? 요게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악셀레이터도 이렇게 달려있고, 워터, 공을 달라서 뭐 있다? 알람 스위치로 해가지고 시그널을 어디로 보내줘? 수신반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펌프에 돌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요 위에는 압력계가 달려있죠. 여기에 물이 혹시 시험하고 나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차 있는 공기들을 물을 빼내기 위해서 무슨 밸브가 하나 더 있어? 드레인 밸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는 뭐 하나 있었는데 리타칭 챔버에 하나 있었는데 자동으로 물 빠지는 거. 한 번 더 보여줄게요. 뭐가 있죠? 배기 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밸브 아니야. 그냥 구멍이라 그랬고, 건식에는 뭐가 있죠? 드레인 밸브가 따로 있습니다. 밸브에. 드레인 밸브가 있으면 건식이라 습식이라? 건식이라. 됐죠? 자동 공기 압축기. 습식에 있더라 없더라? 습식에는 없습니다. 건식에 있습니다. 에어 레귤레이터. 에어 레귤레이터가 뭔가 하면 일정 공기만 되게 공기 압력을 조절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에어 레귤레이터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에어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로 알람 스위치. 공기가 빠지거나 압력이 줄어들면 공기에 로 알람 스위치가 붙어서 정리가 되고, 스프링클러 헤드는 무선식, 상향식. 동파 방지를 위해서 무선형 드라이 펜던트형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밸브가 무슨 밸브? 이 공기 압축 입구는 1차측 스프링클러 1차측 배관에 있다. 2차측 배관에 달려 있다. 공기를 1차측에 넣어야 돼. 2차측에 넣어야 돼요. 1차측에 넣어야 돼. 2차측에 넣어야 돼. 2차측에 넣어야지. 2차측에 공기를 꽉 집어넣죠. 1차측에 물이 와 있는 거고, 건식 밸브까지는. 됐죠? 그래서 불이 나면 어떻게? 무슨 헤드가 터져? 어머니, 깨우고 봐. 좀 뿌듯해. 동생이지. 2차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기 압축기에 온오프 자동으로 공기 압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죠? 레귤레이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체크 밸브 통해서 주입 밸브로 들어갑니다. 평소에 열어놓는 것들이죠. 여기에 가끔은 습기가 들어가지 말라고 드라이어도 설치하기도 합니다. 공기를 압축하면 물이 생기거든요. 이번에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는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 즉 준비 작동식 밸브의 1차 측에는 가압 송수 장치로부터 가압수가 채워져 있고 2차 측에는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우선 교차 회로 방식의 A 감지기, B 감지기가 동시에 작동돼 준비 작동 밸브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되면 준비 작동식 밸브의 중간 챔버에 물이 배수되면서 준비 작동식 밸브 또한 개방됩니다. 준비 작동식 밸브가 개방되면 1차 측의 물이 각 헤드까지 송수되어 있다가 계속 화재가 성장해서 열이 가해지면 헤드가 개방되면서 살수되어 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밸브 개방 표시 등 점등과 사이렌 경보, 펌프 자동 기동은 습식과 같습니다. 준비 작동식은 습식하고 건식하고 차이점이 뭐였죠? 건식에도 물이 없어요. 습식은 물이 있고 건식은 물이 없던 거였죠. 그럼 준비 작동식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2차 측에 물 압력이 차 있든지 물의 압력이 차 있든지 공기가 차 있는데 얘는 압력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불이 났어. 그럼 아까 습식인가는 물이 터지니까 알람 밸브가 열렸죠. 건식은 터지니까 공기 빠지고 물이 나왔죠. 그러면서 그냥 알아서 작동했단 말이에요. 준비 작동식은
밸브가 터졌는데 작동한다 안 한다? 안 해, 못해 얘는. 얘는 못한다고. 건식이나 습식은 자동으로 운전이 됐습니다. 그죠? 준비작동식은 아까 있었는데. 감지기가 불났다고 감지해준다고. 감지기가 펌프를 돌리라고 시그널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건식하고 습식하고는 감지기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준비작동식은 감지기. 감지기를 한 선으로 쫙 연결했는데 공사다가 감지기 선을 잘라먹었어. 여기 불났는데 동작 안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무슨 식? 교차회로. 무슨 회로? 한 선이 끊어져도 한 선으로 시그널이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로를 무슨 회로라고 한다? 무슨 회로라고 한다? 교차회로. 그래서 목이 아프게 해주잖아. 그래도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이 뭔지 구분할 수 있게 해주잖아. 여러분 앉아서 좀 편하니까 알아듣기가 힘들겠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네. 준비작동식 밸브고 나머지 이 안에는 무슨 식이다? 뭐가 들어있다? 공기인데 대기압이다. 압력 없는 거다. 뭘로 동작하더라? 감지기로 동작한다. 감지기. 감지기 동작에서 액션을 준다. 준비작동식은 여기서 뭘 하더라? 시그널을 주면 전동 볼 밸브가 열려서 얘를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여니까 물이 들어와서 얘를 열어버린다. 됐죠? 준비작동식 밸브입니다. 준비작동식 주의 기기 보이나요? 1차 측 게이트 밸브, 준비작동식 밸브, 위에 배수 밸브, 여기에 나오면서 전동 밸브, 게이트 밸브 달아서 위쪽에 압력계, 이쪽에는 세팅 밸브. 됐죠?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에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그림은 내가 또 별도로 따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시작. 준비 작동식 밸브의 주변 기기. 20초. 시간 많이 안 줘. 저 능력 있는 인간. 그리려니까 사진 찍었어. 천천히 그린다고. 빨리빨리 그려봐. 이게 여러분 실력이 되고 여러분 손으로 그려놓는 게 가장 좋아. 잘 그릴 필요는 없어. 안 하냐? 빨리빨리 그려. 8, 7, 6, 5, 3, 2, 1. 넘깁니다. 혹시 못 그린 사람은 찾아서 완성해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준비작동 밸브는 전기식, 기계식, 뉴매틱식이 있고요. 전기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전기식은 전동 밸브를 열어주면서 얘가 들려버리는, 전동 밸브가 이쪽으로 들려버리면서 폴리넘이 들리는 구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작동식 밸브에는 항상 옆에 붙어 있는 판넬이 하나 있어요. 이 판넬을 뭐라고 하냐면 슈퍼바이저리라는데, 슈퍼바이저리는 슈퍼비조리. 무슨 소리? 준비작동식 밸브 옆에서는 무슨 패널이 있다? 슈퍼비조리 패널이 있다. 슈퍼바이저리라도 하는데 슈퍼비조리라고 나는 배웠고, 바이저리라니까 이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영국식 어인가? 슈퍼비조리. 슈퍼비조리 판넬이 있고, 슈퍼비조리 판넬은 준비작동 밸브의 조정장치로서
여기에 무슨 장치가 있다? 경보. 얘가 고장나면 얘가 알려주는 거다. 얘가 작동하면 슈퍼 비조리 판넬이 작동했다는 것은 방화 댐퍼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 방화 댐퍼가 작동한다는 이야기는 재현, 방화, 댐퍼, 비상, 진짜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 작동식이 대형 빌딩에는 준비 작동식으로 쓰고요. 감지기. 감지기는 무슨 회로? 교체회로. 무슨 회로? 교체회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스프링쿨러 중 준비 작동식 스프링쿨러의 2차측 배관 내의 유체는 뭐 들었죠? 공기가 들어있죠? 압력 공기다, 일반 공기다. 일반 공기다. 아이, 감사합니다.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됐죠? 일제 살수식 갑니다.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제 살수식은 주로 무대부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제 개방 밸브 1차 측은 가압수로, 2차 측은 대기압 상태로 스프링클러 헤드는 개방형으로 설비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우선 교차 회로 방식의 A 감지기와 B 감지기가 동시에 작동되어 일제 개방 밸브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되면 일제 개방 밸브 상단의 물이 배수되면서 일제 개방 밸브 또한 개방됩니다. 일제 개방 밸브가 개방되면 1차 측의 물이 각 헤드까지 송수되어 개방되어 있는 헤드로 방출됩니다. 밸브 개방 표시 등 점등과 사이렌 경보, 펌프 자동 기동은 습식과 같습니다. 자, 일제 살수식은 어디에 쓴다 그랬죠? 네. 무대부에 씁니다. 헤드는 하향식, 상향식, 상향식, 폐쇄형, 개방형, 개방형. 무대 한 곳에 불나면 무대는 어떻게 해야 돼? 싹 다 적셔서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해줘야 된다. 됐죠? 무대만 그러니까. 무대가 엄청 크지는 않으니까. 무대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무슨 식이라고 한다? 일제 살수식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아까 준비작동식하고 동작상태 똑같죠? 근데 얘는 공기가 들어있는데 개방된 공기가 그냥 들어있죠. 그럼 상태 똑같아 틀려요? 똑같겠죠? 따로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다 똑같습니다. 동작은 뭘로 하죠? 누가 감지하죠, 불은? 감지기가 감지해서 일제 개방 밸브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가압수를 넣어놓고 있다가 얘를 밀어버리면 얘가 열리면서 헤드가 열리는 구조이다. 그래서 가압식 혹은 물을 빼버리면서 이쪽이 밀리면서 들어가는 감압식이 있다. 그 다음에 전자밸브로 물을 열고 빼는 전자개방식이 있다. 일제 개방 밸브는 그래서 요즘은 전자계 밸브식이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에 쓰이는 공동부품 템퍼 스위치. 무슨 스위치? 네. 그래서 개폐 표시형 밸브. 영어로 무슨 밸브가 그래? OSNY 밸브. 무슨 밸브? OSNY 밸브. OS 밸브라고도 합니다. OSNY 밸브.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정확하게 스템으로 열어주고 닫아주는 거. 그림을 그려보면 이 밸브는 기본적으로 게이트 밸브예요. 이 스템이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면 열려서 물이 나가겠죠. 근데 여기에 돌려주는 손잡이에 이 봉을 이렇게 나사를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고정시켜 놓으면 지금은 잠긴 상태죠. 열면 얘가 올라가겠죠. 이 스템도 올라가서 보이겠죠. 파란색이면 열려 있는 거지. 아, 열려 있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는 밸브를 무슨 밸브라 그래? OSNY 밸브라고 한다. 무슨 밸브라고 한다? 그래서
이 밸브를 그냥 OS 밸브라고 합니다. 이 밸브는 무슨 밸브야? 게이트 밸브의 한 종류이다. 무슨 밸브? 게이트 밸브인데 OS 밸브다. 이 OS 밸브는 어디에 쓴다? 소방배관에 사용한다. 이 스템이 보이면 아 저거는 소방 파이프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압력수조 스위치, 압력수조 스위치 보이시나요? 압력 챔버에 들려있는 압력수조 스위치 70번 문제.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상 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 자동으로 개폐, 용해 또는 이탈되므로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습식이나 건식이죠. 감열체니까. 2번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균일하게 분산하는 방법이다. 일제 살수식은 그거 아니죠? 뭐예요? 개방해야 돼요. 동시에 다 때려버리는 거죠. 3번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방식이다. 원래 내가 봐도 여기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오리피스 때문에 이 답이 오답인데 건식이라서 동파를 방지할 수 있잖아. 개방형은. 2차적인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4번 화재 발생 시 자동 감지의 작동으로 인해 개방 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 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용수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정확하게 일제 살수식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거는 아리까리한 문제인데 요거 꼭 답식으로 외워서 문제식으로 외워야 돼. 내가 가면 나도 3번 찍을 것 같아. 내가 문제 풀어보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문제 풀면서 밑에 딱 정리해놨죠. 잘. 이건 앞에서 지금 설명했던 거 다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밸브, ONY 밸브, 글로브 밸브, 앵글 밸브. 앵글 밸브는 유체의 방향을 몇 프로? 90도. 동그라미 쳤나요? 콕 밸브. 어디에 쓰는 거다? 배기용, 압력계, 연성계에 쓰이는 밸브다. 체크 밸브는 세 가지가 있다. 시작. 스모렌스키, 웨이퍼, 스윙 체크. 세 가지가 있다. 소방에서는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 우리가 버버리 코트를, 롱코트를 버버리 코트라고 하는 것처럼 해머 레스 밸브인데 소방용으로 쓰이는 밸브 만드는 회사 이름이 아마 소련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스모렌스 체크 밸브라고 합니다. 됐나요? 다음 중 스톱 밸브가 아닌 것은 글로브, 슬루스, 체크, 안전 밸브. 물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밸브가 아닌 것은 뭐죠? 체크 밸브다. 물을 정지 못 시킨다.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게 체크 밸브지 정지시키는 밸브는 아니다. 이건 소방하고 사실은 별 상관없는 거예요. 배관에 나오는 문제예요. 스프링클러 설비에 배관용 강간의 특징 SPP. 무슨 배관? SPP. 배관용 특징 강간이죠. 1.2m까지 12kg에서 쓸 수 있고 내식성이 적고 원칙적으로 몇 미터로 만들어낸다? 강간은 6m, PVC는 4m, 동간은 몇 미터? 6m. 호칭지름 300mm 이하의 관이고 50mm 이하는 나사이염, 50mm 이상은 용접이염. 배관으로 처음 넣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사이염 방법. 요 그림은 무슨 기호? 부싱. 무슨 기호? 캡. 무슨 기호? 레드셔. 무슨 기호? 오리피스. 됐나요? 용접 위험의 특징 4가지. 우리 책에 있잖아요. 용접 위험의 특징. 시작. 연부의 강도가 강하다. 압력 손실이 적다. 배관 보온 작업이 용이하고 보온재가 절약된다. 배관 중량이 비교적 가볍다. 4-42페이지인가요? 48페이지인가요? 내가 저쪽에 안 보여서. 감 부속품. 직선이랑 연결할 때 쓰는 거는 플랜지, 유니언, 커플링, 닛불, 소켓. 방향을 바꿀 때는 Y, 엘보. 방향을 바꿀 때는 엘보만 쓰는 거고, 붕괴할 때는 Y,
P. 이 뒤에 건 뭐죠? 에? 크로스. 광경이 다른 관을 연결할 때는 레두셔 부싱. 아까 레두셔 부싱 했습니다. 그죠? 유료를 차단할 때는 플러그, 밸브, 캡. 연결할 때는 Y, T, 크로스 등이 있다. 배관 부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스프링쿨러의 종류에 따른 밸브 및 헤더의 연결이 옳은 것은 습식은 알람 밸브, 건식은 건식 밸브, 준비 작동식은 준비 작동식 밸브, 일제 살수식은 개방 밸브, 개방형 헤더죠. 일제 살수식만. 답 몇 번? 4번이죠. 맞나요? 세 개가 다 맞아야 되는데 4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